안녕하세요. 김고희TV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성국이라는 사람을 잘 모른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라고 소개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은 고성국이라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고성국 이 사람은 1958년생이에요. 58년 대구광역시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보수 우파의 성지라고 하는 대구광역시 출생입니다. 그리고 직업은 현재 정치평론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력을 보면 지금 최근에 자유우파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는 분인데, 불과 박근혜 대통령 집권 전까지만 하더라도 완전 좌익적인 행동만, 좌익적 활동만 해오던 사람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86년 9월 27일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받았어요. 이 내용을 보면 다산기획의 대표이던 고성국 씨가 자신의 출판사를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좌익서적 100여 권을 들여와서 번역을 합니다. 일본의 좌익서적 100여 권을 들여와서 번역을 한 뒤에 이 번역본을 백산서당의 대표인 이범에게 넘겨서 대학가와 시중에 판매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국보법 위반형을 받아서 징역 3년을 살게 되는데, 88년 2월 27일 노태우 대통령 취임에 맞춰서 사면복권 대상자가 되어서 풀려나게 됩니다. 3년을 다 안 채우고 사면복권이 돼서 나왔어요. 사면된 이후인 같은 해 88년 11월 5일에는 좌파 학술단체인 학술단체협의회의 공동협력분과위원장으로 참가를 합니다. 이 학회는 고성국을 비롯해서 송건호, 최장집 등 좌파 지식인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좌파 학술, 정치 세력의 포럼에 다수 참가를 하게 됩니다. 89년 11월 20일에는 장기표 등과 함께 진보정당 준비 모임에 토론회에 참석을 했었고, 민주화 운동의 정치 세력화가 긴급한 시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화 운동, 5.18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사람들이 정치 세력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좌파 성향의 나라정책연구회 정책실장 등을 지냈고, 94년 5월에는 자신이 편집위원으로 있던 좌파 월간지 사회평론의 길을 통해서 당시 월간조선의 조갑재 기자를 정면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95년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우파 일간지에 이승만 재평가라는 글이 실렸어요.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런데 이승만에 대한 글이 실리니까 이 글을 격렬하게 비판을 하고 나섭니다. 분단과 독재를 정당화하고 박정희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까지 미화하려는 시도의 시작이다 하면서 고성국이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평론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건대 고성국이라는 사람은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같은 해 고려대학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이후에는 또 좌파 언론인 프레시안 기획위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다음 해인 96년부터는 추적 60분 진행자로 활동을 합니다. 97년 5월 17일 고성국은 추적 60분에서 하차를 하게 되는데, 왜 하차를 했느냐? KBS 노조 측에서 고성국을 김영삼 아들인 김현철의 인맥이다, 낙하산 인사다, 이렇게 사측에 교체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KBS 측에서 이것을 수용하면서 고성국은 추적 60분 진행자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들 아시는 낙곰수, 나는 꼼수다라는 게 있어요.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딴지일보라는 데서, 좌파 성향의 딴지일보라는 데서 제작을 하는 대한민국의 팟캐스트였습니다. 국내 유일 각하 헌정방송을 표방했는데, 여기서 각하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통령을 말하는 각하, 옛날에 대통령을 각하라고 불렀죠. 이것을 의미하고 비꼬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뜻합니다. 낙검수에서 말하는 각하는 이명박이다. 초기에는 방송 시작과 동시에 이명박 대통령 헌정방송이라는 멘트를 내보냈다가, 낙검수의 멤버였던 정봉주가 구속이 된 이후에는
방송 시작 부분에 멘트를 BBK 실소유주 헌정방송 이렇게 수정을 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반정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어떻게든 까고 어떻게든 비판하기 위한 방송인 낙검수. 이 낙검수 멤버였던 김어준 방송에 2년간 출연을 하게 됩니다. 고성국이. 그래서 김어준, 김용민, 낙검수 멤버였던 이런 사람들과 고성국이 같이 방송을 2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러던 완전 좌익적이었던 고성국이 갑자기 2012년 이후에 박근혜 정권 창출 후에 전향도 하지 않고, 원래 좌파에서 우파로 넘어오면 전향을 하게 되는데 전향도 하지 않고 갑자기 친박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성국의 동생과 친박계의 활동으로 다양한 정치인 인맥을 구축을 합니다. 친박들과 친하게 지내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 후에 지속적으로 매우 강성 친박 논평가로 활동을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좌파 성향의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평생을 진보로 살았던 그 고성국이 왜 이렇게 되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최근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의 친구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진황감별사, 황교안의 친구, 이렇게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 본인도 내 친구다 라고 말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로 보이고, 고성국 TV 후원 행사에 황 대표가 직접 참석을 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을 실어주는 거죠. 야, 고성국이 말이야, 내가 정말 가까운 사이야 하면서 고성국 TV의 후원 행사에 황 대표가 직접 간다. 그래서 본인이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30분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면서 그 행사장에 있다. 이 바쁜 당대표가. 지금 또 고성국은 황교안을 등에 업고 전국을 돌면서 자유한국당의 각종 행사, 각종 당협위원장들이 여는 행사, 국회의원들 행사에 거금을 받고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에, 자유한국당 행사,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들이 여는 행사, 국회의원들이 여는 행사에 돈을 받고 참석을 하고 있다. 고성국이 전국을 돌면서 돈을 쓸어모으고 있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 겁니다. 자유한국당 인사들은 경쟁적으로 지금 고성국 모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고성국을 보고? 아닙니다. 고성국 뒤에 있는 황교안을 보고 그러는 거죠. 진황감별사라고 불리우고 있는 이 고성국한테 잘 보여야 공천을 받을 수 있다.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고성국을 모셔야 되고 고성국에게 잘 보여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국을 종횡무진으로 누리면서 돈을 쓸어담고 있다. 자유한국당 행사에서. 그리고 본인 방송뿐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당원 교육 행사나 당협위원장 행사나 국회의원 행사에 가서 항상 홍준표 전 대표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맨날 툭하면 출당시켜라,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는 달리 자유한국당 행사를 열심히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지지자들, 이런 분들은 지금 홍준표를 정말 나쁜 정치인으로 보게 된다. 고성국이 입만 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각종 당협 행사를 돌면서, 국회의원들 행사를 돌면서 자유한국당의 당원들 교육 행사에 가서도 홍준표를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그 얘기를 그 얘기를 들은 당원들은 당연히 홍준표를 싫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짓을 지금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쓸어모으고 있다. 저는 늘 이번 총선은 국가의 명운을 건 대한민국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총선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똘똘 뭉쳐서, 한 사람이라도 똘똘 뭉쳐서 선거를 치러도 될까 말까 이런 상황에 지금 자유한국당은 초재선 대 중진, 친황 대 비황, 황교안 대 그 외 대선주자들, 이렇게 나눠져서 찢어져서 서로 싸우고 있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내 투쟁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한국 당내 권력 투쟁을 할 만큼 한가한 상황인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뭉치자는 건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고성국이 황교안을 밀어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당에 분란만 올 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지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고성국 후원의 밤 행사입니다. 노란 딱지 광고 탄압으로 힘든 때입니다. 노란 딱지 광고 탄압으로 내가 돈이 없어,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후원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고성국 TV의 후원점에
이 행사에 보시죠. 황교안 대표 대담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고성국이 돈을 받으려고 하는, 고성국이 돈 좀 주세요, 후원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행사에 황교안이 직접 참여를 한다, 참석을 한다. 그래서 30분을 할애를 한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황교안에게 잘 보여서 공천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성국에게 돈을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보이시죠? 고성국 TV 자율 구독료, 이런 박스를 들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야, 나한테 잘 보려면 여기 돈 좀 내놔,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지금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부족한 것 같아요. 아, 난 더 벌어야 돼. 전국을 돌면서 돈을 쓸어 모으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대놓고 고성국 TV가 지금 노란 딱지로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좀 후원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박스까지 친절하게 만들어서 들고 돌아다닌다. 돈 넣으세요 하면서. 그런데 이게 본인의 개인적인 능력이라고 하면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뒤에는 황교안이 있다. 황교안을 등에 업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황교안이 이 고성국에게 힘을 계속해서 실어주고 있다.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황교안 당대표가 자신의 대권 경쟁자들을 열심히 쳐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일선에 가장 맨 앞에 선 장군이 고성국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상황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내가 황교안을 좋아하든, 홍준표를 좋아하든, 오세훈을 좋아하든, 뭐 김진태를 좋아하든, 이현주를 좋아하든, 누굴 좋아하든 지금 그런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다. 특정 개인을 지지하고 뭐 추종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선거는 꼭 해야 된다. 내가 막말로 나 황교안 너무 싫어, 황교안 너무 꼴 보기 싫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투표는 하셔야 된다. 그게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표가 올해 총선에서 이기길 바랄까요, 지길 바랄까요? 어떤 바보들은 야, 홍준표 입장에서는 황교안이 총선을 말아먹어야 자신이 다시 대권 후보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더 좋아할 거 아니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생각을 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럼 절대 안 돼요. 자유한국당이 선거에서 많은 쪽수를, 국회의원을 많이 보유할수록 모든 자유한국당의 정치인에게 유리합니다. 그거는 뭐 황교안이고 홍준표고 오세훈이고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총선을 폭망해서 100석도 못 얻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대선? 도저히 자유한국당이 대선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판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번 총선은 이기고 봐야 그 다음 대선도 있어요. 아무리 황교안이 못하고, 아무리 황교안이 싫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정말 밉고 꼴 보기 싫고 그래도 결국에는 선거는 차악을 택하는 거 아닙니까? 차악을 택해야 된다.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 중에서 황교안에 밀려서 무소속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사람이 있고 자유한국당에 후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둘 중에 무소속으로 나온 이 사람을 밀었을 때 더 당선 확률이 높을 것 같다 하면은 이 사람을 밀면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닌 한은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에 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 그게 누구라도, 아무리 미워도 그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총선에서 이기고 나야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대선도 있는 거예요. 총선에서 지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고 대선도 없다. 이건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정치인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 이번 선거에서 150석에 가깝게 자유한국당이 표를 얻어야만 그 다음 대권에 누가 가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대선 후보는요, 지금 아무도 몰라요. 지금 나름대로 황교안은 본인이 대선을 가기 위해서 온갖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가봐야지 한다. 아무리 지금 황교안이 본인의 사람들로,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국회를 채우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대선은 그때 가봐야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황교안이 밉더라도, 황교안이 싫다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정말 싫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자유한국당에 표를 주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아야, 나 투표 안 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황교안 꼴보기 싫어서라도 투표장에 안 보낼 거야.
이렇게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요, 대한민국을 죽이는 길이고 자신이 지지하는 그 정치인을 죽이는 길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일단 총선에 이기고 대선에서는요, 또 어차피 경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을 밀면 된다. 그때 적합한 대선 후보를 우리가 고르면 되는 것이지, 이번 총선을 말아먹어서 황교안을 끌어내리는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황교안이 밉더라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너무 무능해서 꼴보기 싫더라도 일단은 총선에서 차악을 택하는 것이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황교안 대표가 정신을 차려서 자꾸 쪼개려고 하지 말고, 당을 쪼개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대권보다는 총선을 먼저 이길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총선을 황교안이 자신이 대선으로 갈 수 있는 교두보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지자들은 더 큰 마음으로, 더 멀리 보고 대한민국을 보고 대한민국을 위한 투표를 해야 된다. 차악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제가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본인이 누구를 지지하든지 간에 그 후보에게, 그 정치인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